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비트코인 64,100달러 마이너스 1%, 63,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약간 반등 오고 2주 내내 내리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22년처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10%씩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미 털어내는 피말리기식 하락인데 이런 구간에서 대출 비중 높거나 코인에 대한 이해도 낮은 투자자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죠. 연말 바이든 재선까지 반드시 홀딩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7월이 될지 9월 반등 시작할지 아직까지 미주수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9월 불장 예상하다가 현재 구간 내린다고 팔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전환되면 연말 대선 호재 있기 때문에 8만 달러, 9만 달러 급격히 오른다 해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빅 이벤트 기다리고 있죠. 6월 26일 수요일 마이크론 실적 시작으로 엔비디아, 삼성, TSMC 반도체 회사들 어닝 시작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따라서 반도체 회사 실적들도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좋게 나와서 주가 오르면 코인에게도 호재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첫 TV 토론도 임박했는데 트럼프는 코인에 우호적이고 표신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고요. 문제는 바이든인데 현재 대통령이기도 해서 11월 대선 전 코인 불장 오게 할 만한 카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AB 121 법안과 PD11 법안이 있고요. SAB 121 법안은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부채가 아니라 수익 났을 때 플러스 이익으로 등록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 평당 3만 달러에 1만 2천 개 홀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산 가격 2배 올라도 이익으로 포기를 못하고 부채로만 잡혀 있는 거고요. PD11은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걸로 코인베이스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법안이죠. 알트코인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호재로 SAB 201 법안은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고 PD11 법안은 통과 임박했다는 소식만 나와도 알트코인 불장 먼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TV 토론에서 자세한 코인 법안 정책 배틀은 기대는 안 되고요. 트럼프 토론 방식이 상대방 부정적인 점 폭로하는 형식이라서 정책 배틀하고는 거리가 멀죠. 대신 코인 관련해서 사회자의 질문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있는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올해 안에 통과시켜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당신은 코인 제대로 모르고 시장을 망쳐놨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고요. 첫 대선 TV 토론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입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 마지막 날 약간 하락했는데 큰 의미였고 비트코인만 변동성 컸지 하락오는 알트코인들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64,000달러 하락에 3월 7만 달러 대량 매수 있었던 기관들 손실도 커질 수 있으니까 가격 방어시키려는 새로운 호재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스탠다드 차티드 SC은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데스크 준비 운영 마무리 단계다. 은행도 자체적으로 코인 거래소 플랫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스탠다드 차티드는 한국 제일은행 합병한 회사로 한국에도 있는 회사이지만 글로벌 탑5 은행이고요. 3월 코인 투자 많이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블랙락도 스탠다드 차티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블랙락이 직접 호재 만들기보다는 대형은행 통해서 호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 고객들이 가상자산 거래 수요를 지원하고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앞으로 개인들까지 코인 거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고요. 한국은 기관 코인 투자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미국, 유럽은 가능하죠. 은행 통해서 코인 투자 시작된다고 해도 당장의 투자자들이 돈 싸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신 불정 오면 은행 직원도 권유해 볼 수 있는 정도고 고액자산가 기관들도 분산 투자 개념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도 일부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최근처럼 비트코인 하락 올 때는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을 합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으로 자금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요. 올해 ETF 승인 전까지만 해도 코인 거래소 통해서 기관들 메인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나스닥 ETF나 은행까지 코인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는 번스타인에서도
대형은행,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거래 지원 임박했다 소식이 나왔었고요. 은행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인 상품 유치를 하는 데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하고도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은행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은행 예금 해지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코인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러면 결국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수익 낮아지는 건데, 금리 인하 전 빠르게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유치해서 예금 자금을 최대한 묶어두려는 전략입니다. 기관들이 은행 예금 해지해서 나스닥 코인 거래소 갈 필요 없는 거고, 바로 은행에서 코인 투자 상품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신뢰도 높은 은행이니까 믿고 맡기는 투자자도 증가를 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데 있고요. 1월하고 3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빠른 상승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비트코인의 변동성 그래프만 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데, 은행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같이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위아래 높은 변동성보다 적정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2021년처럼 하루 만에 30% 50% 빠지게 되면 은행도 투자를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코인 가세 유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나왔고요. 4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 승리하고 국힘이 공격한 과세 유예는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기대감이 낮았는데, 기재부에서 갑자기 현실적인 대안 없다, 코인 가세 폐지보다는 유예로 가야 된다고 입장을 4개월 만에 선회를 했습니다. 코인의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만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 자코인 폭락과 계속해서 낮아지는 알트 거래량에 정부도 새로운 카드를 제시를 한 거죠. 부동산보다는 적은 투자자지만 코인 전체적인 투자자가 한국 인구 10% 600만 명 이상으로 절대량은 적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정책보다 미국이 중요하고 ETF 호재로 6만 달러 지켜주고 있지만 알트코인 가격은 오르다 말았고 이미 하락도 많이 한 상태이고요. 특히 한국이 알트코인 투자 90% 이상 비중인데 과세까지 내년에 시작하고 7월 상장 폐지 기준 업데이트 한다니까 투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22년 폭락장보다도 못한 수준이고요. 정부도 코인 가세 실시하고 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부동산처럼 잘 키워주는 게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미국 코인 시장에 대응할 만한 알트코인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기관 개인들도 한치 앞도 모르는 장 계속해서 만들어지며 미국 주식 투자지 코인 투자는 외면할 가능성이 높죠. 정부에서 갑자기 긍정적인 시그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번 주 알트코인 폭락과 동시에 거래량 감소로 업비트, 빗썸 포함 국내 거래소 세력들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상장 폐지 목록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공식 발표했듯이 이제서야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분위기고요. 업비트, 빗썸도 데이터 가지고 있고 이번 주 자코인 폭락에 고래 투자자 큰 손들 대량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하는 큰 손들 빠져나가면 업비트의 수수료 수익도 급감을 하는 거라 빠른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코인 가세 동시에 유예 발표를 했었는데 거래소 세력들도 현 정부에 알게 모르게 로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코인 가세 유예만 해줘도 거래량 다시 살아남고 업비트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로비 자금 그 이상이죠. 우선은 기재부 움직여서 코인 가세 유예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7월 19일 결과 나오기 전까지 100% 유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민심도 중요한데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한 것만 봐도 코인보다는 부동산 먼저 살려달라는 전국민적 염원이 있었던 거고요. 7월 19일에 가상자산법 발표되는데 그 전까지 한국 부동산도 거래량 오르고 서울 위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인 가세 유예도 기대해 볼 만하죠. 부동산 폭락하고 있는데 코인만 과세 유예해주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빠 회사 잘릴 판인데 아들이 눈치 없이 게임기 사돌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신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자라고 보너스 두둑히 받아오면 아들이 게임기 사돌라 해도 일시불로 해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추석 지나고 나면 부동산도 PF 대출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나스닥도 3분기 조정 가능성 크기 때문에 7월에 가상자산법 유예 발표가 돼야지 하반기 코인 불장 올 수 있는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